남는 피부를 절제해내기 때문에 두피가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가지고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한민입니다. 이마 거상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마 축소술입니다.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마 축소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마 축소술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마 거상을 하면서 이마 축소술을 상담받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마 거상술은 그 의미만 보자면 이제 처진 이마를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고요. 이마 축소술은 또 이마 축소술의 의미만 보자면 넓은 이마를 줄이기 위한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마 거상술은 처진 이마를 이렇게 당겨서 처진 눈썹을 특히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요. 절개 부위가 보통 이마 거상술은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을 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이마 축소술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마 축소술 만이 목적이라 그러면 이제 주로 박리 범위가 뒤를 박리해서 이제 앞으로 당기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제 리프팅이 필요 없으신 분이 과하게 리프팅이 되면 눈 모양이 더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개선의 아래쪽 부분 이마는 박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로 뒤를 박리해서 이 머리카락이 나 있는 두피를 앞으로 당겨서 이마를 축소하게 되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것만 한다면 이마 축소술이고요. 근데 대부분 아주 젊은 분이 아니라면 이마 축소술과 이마 거상술을 대부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마의 넓이가 절대적으로 몇 센치 이상이면 넓다. 사실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얼굴은 전체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 위아래 길이로 따질 때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 적당한 이마의 크기로 볼 수 있고 더 넓으면 이마 축소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좁다면 오히려 이제 얼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헤어라인 뒤쪽에서 이마 거상술 해야 오히려 이제 헤어라인이 뒤로 이제 밀리면서 이마가 넓어지겠죠. 이렇듯이 이마의 어떤 절대적인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얼굴에 맞는 비율이 중요하니까 그 비율에 맞게 이마를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이마를 좁히는 목적이라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헤어라인 절개해서 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헤어라인이 내려오면서 남는 피부를 절제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마가 다시 넓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마가 아주 넓으신 분도 많은데 이마가 아주 넓으신 분은 무한정 이마를 줄일 수 없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이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 2cm 내외가 되니까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뭐 다른 부위의 흉터의 어떤 회복 과정과 동일하게 처음에는 좀 빨갛게 눈에 띄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눈에 안 띄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이마의 이제 절개선은 주름이 가장 덜 생기는 방향으로 절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마에 가로로 절개를 해서 이마를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고 수술 자국도 이마의 주름선 따라서 남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눈에 많이 띄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안 보이는 단계까지 뭐 흉터가 아주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니까 눈에 아주 덜 띄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마 축소술을 해서 탈모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개선 자체가 헤어라인 아래쪽에 있고 다른 원인에서 흉터가 좀 두꺼워진다고 해도 헤어라인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탈모가 말이 안 되지만 무리하게 이마 축소술을 하게 되면 두피가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가지고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일 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진행돼서 흉터가 더 눈에 띄게 되는 건 아니냐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헤어라인에 따라서 아주 가늘게 눈에 덜 띄게 되는 흉터는 탈모가 진행이 혹시 돼서 흉터가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도 이마 주름과 크게 차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개선을 헤어라인에 따라서 절개선을 넣고 이마 거상도 하면서 축소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뭐 부작용이 2배가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또 이마 거상과 같이 겸하게 되면 그 헤어가 있는 부분에 박리 범위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교과서에 딱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 몇 미리 단위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안전하게는 이마
처짐이 아주 심해서 이마 처짐이 많이 있는 그런 분 빼고는 보통 2cm 안팎을 생각하면 아주 안전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 처짐이 아주 심하고 이제 두피의 어떤 전체적인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안전하게는 2cm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마의 보형물은 골막 밑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뼈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형물 위가 골막으로 쌓여 있게 되고 뼈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둔 채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마 축소 내지는 이마 거상 수술이 가능하고 박리 범위가 대신 골막 밑으로 박리하면 안 되고 골막 위와 두피 아래에 있는 근막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느슨한 그런 박리가 잘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면 뭐 보형물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마 축소술에 있어서 엔도타인을 쓸 수 있습니다. 두피를 앞으로 당겨서 또는 이제 거상한 후에 거상된 부위나 축소된 어떤 두피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엔도타인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엔도타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개골에 드릴을 이용해서 어떤 일정 깊이의 쉽게 얘기하면 뼈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저는 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미용 수술의 목적으로 두개골에 그런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불필요한 구멍을 뚫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않는 편이고 뭐 다른 두개골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한 부위에서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엔도타인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단순 이마 거상이 아니고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이마 축소술의 이제 본연의 그런 의미처럼 이마 축소만을 위한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이마 거상과 겸해서 우리가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이마 거상만 하게 되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마 축소술을 겸해서 하게 되면 이마의 어떤 넓은 이마도 줄일 수 있고 거상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대개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위의 절개를 처음 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개 부위 자체가 헤어라인과 접해 있고 또 절개 방향 자체가 이마의 주름선하고 평행하게 절개가 되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띄게 남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흉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